네, 지난 한 주간 전국 곳곳에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왔지만 금세 날이 풀리면서 정말 겨울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네, 또 중국에서는 스모그가 연일 말썽인데요. 우리도 안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이슈를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휴일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날씨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날씨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우선은 오늘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해 영하 7도까지 서울이 떨어지긴 했었는데 네. 오늘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정도를 기록하고 낮에는 영상권을 보이면서 오후에 외출하는데 추위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비가 조금 내릴 텐데요. 오후 늦게 제주도를 시작으로 해서 서쪽 지방에서 비가 주로 내리고요. 밤부터는 남부 지방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내일 아침쯤은 돼야 전국적으로 비라든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주라든지 일부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날씨로 인한 또 불편은 크게 없을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이고 비의 양이 지금 제주도가 5에서 20mm, 그 밖에 전국이 5mm 내외니까 비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휴일인데 날씨로 인한 불편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이제 내일로 보자면 내일 아침에 기온이 좀 떨어지면서 오늘 내린 비라든지 또는 내일 아침에 내리는 눈이 좀 쌓여 있을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출근길에 교통안전에 좀 대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가 사실 정말 추웠거든요. 네. 내일 아침도 춥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다음 주 한 주는 또 얼마나 추운지 궁금하네요. 우선은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주에 비해서는 어쨌든 추위가 조금은 풀린 것은 맞고요. 물론 겨울이니까 춥긴 한데 다만 예년이라든지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덜 춥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지금 내일 서울이 아침에 1도거든요. 그래서 영상권으로 올라섰고 예. 낮 기온이 7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춥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화요일도 영하 1도까지만 떨어지면서 춥진 않고요. 수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침과 낮 기온이 모두 영상권입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는 크게 춥지는 않고 목요일이 되면서 조금 이제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특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서울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춘천이 영하 한 11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을 보일 것으로 다음 주 한 중반에서 후반쯤에는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춥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무래도 금세 좀 추위가 다시 또 풀리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그 다음 주까지 해서 한 3, 4일 정도 춥다가 이후로는 금세 또 날이 풀리면서 어쨌든 올겨울은 그렇게 예년에 비해서는 춥진 않습니다. 네, 다음 주 초에도 큰 추위는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올겨울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한파가 좀 덜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와 비교를 해보자면 지난해는 11월에도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날이 꽤 있었고 12월, 겨울의 시작으로만 보자면 12월 1일부터 해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었거든요. 지난해 제가 현장 연계도 많이 나가곤 했었는데 예, 그랬죠. 영하 15도, 16도 서울이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장 추운 게 서울이 영하 7도였으니까 단순 수치로만 비교하자면 영하 15도, 올해는 영하 7도, 그러니까 상당히 덜 추운 것이죠. 네네. 네, 수치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네. 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조금 덜 춥고 그래서 보통 저희가 겨울을 얘기를 할 때 4만 4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올겨울은 4만 4온이라기보다는 한 4만 20온 정도로 네,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올해 네. 같은 경우는. 지난달 27일에 한번 추위가 찾아왔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추위가 찾아왔으니까 3주 만에 추위가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올해는 좀 4만 20본 이렇게 좀 저희가 특징을 좀 지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은 보니까 최근에 초여름 날씨도 있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네. 이게 전 세계적인 일인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북반구가 사실 계절로 봤을 때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낮 기온이 24도를 보였습니다. 24도면은 초여름 날씨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상당한 기상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북미 같은 경우도 워싱턴 DC에서 지금 낮 기온이 22도를 보였거든요. 124년 만에 가장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고 워싱턴 DC에서 벚꽃이 폈습니다. 그래서 네, 봄에 펴야 될 벚꽃이 폈다고 할 정도니까 예. 상당한 기상 이변 현상을 현재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곳들 중국, 일본, 한반도 그리고 북미 전부 다 태평양을 끼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에서 원인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태평양의 온도가 평상시보다 지금 한 2, 3도가량 높거든요. 저희가 목욕을 할 때
물을 받아놓고 목욕을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조그만 욕조의 물을 2, 3도 정도 올릴 것만 가정을 해도 상당한 양의 뜨거운 물을 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큰 그리고 엄청난 양의 바닷물, 이 태평양의 지역의 온도의 바닷물이 2, 3도 가량 높다는 것은 사실상 뭐 저희가 인위적으로 올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태평양 지역의 바닷물의 온도가 높으면 일본 남쪽 지역에서 이 시계 방향의 흐름이 강해지게 되거든요. 그 일본 남쪽의 시계 방향의 흐름이 강해진다는 것은 한반도 쪽으로 계속해서 뭔가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한반도 그리고 중국 남부 지역, 일본 그리고 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높다 보니까 북미 지역 역시도 상당히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뉴스로 자주 보도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요즘 중국발 미세먼지 스모그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다시 적색경보가 발령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이 좀 있을까요? 예, 우선은 지금 중국 지역만 보자면 적색경보가 이미 발령이 됐고요. 적색경보는 5단계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발령이 됐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일단은 적색경보가 내려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중국이 어느 정도냐면은 한반도가 보통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평소에 2~3배 가량 정도 높을 때 저희가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보건기구 이 WHO의 기준에 2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외출을 자제하는 게 아니라 외출을 하면 안 안 되는 해야겠네요. 네, 안 예. 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뭐 중국 내에서 자동차 홀짝제도를 시행하고 뭐 폭죽놀이도 금지하고 유치원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학교 휴교령도 대부분 내려져 있고 기업들도 탄력근무제를 시행할 정도니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한반도 같은 경우가 오늘 지금 미세먼지가 높은 곳들이 있거든요. 경기도라든지 호남 지역이라든지 뭐 경북 지역, 인천, 제가 말씀드린 지역들이 다 서쪽 지역이죠. 네. 이렇다 보니까 혹시 중국에서 스모그가 넘어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곤 하는데요. 지금 분석으로 봐서는 바람의 방향이 일단 맞진 않고 바람이 강도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발 스모그가 한반도로 넘어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계속해서 한반도 내에 축적된 미세먼지들이 좀 떠올라서 미세먼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우선은 내일까지는 한반도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요. 네. 특히 내일 오후부터는 제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내일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좀 세종 효과가 있음으로 해서 미세먼지는 좀 씻겨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저 화면으로만 봐도 뭐 불나서 연기 난 것처럼 뿌연 게 네, 좀 심각하긴 한가 봅니다. 근데 괜히 중국이 원망스럽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이거 스모그 걱정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네, 궁금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원망스러운 것은 계절을 가리지 않습니다. 봄에는 황사가 날아오고, 네. 그렇죠. 뭐 황사가 요새는 여름, 가을까지 날아오거든요. 또 가을부터 해서는 초미세먼지가 날아오고, 겨울에는 또 스모그가 발생을 하고, 뭐 4계절에 걸쳐서 중국에서 자꾸 미세먼지들이 날아오다 보니까 네. 과연 이 중국의 스모그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까지도 걱정을 하고 좀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중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공기청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식당을 갈 때 과거에는 중국에서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으니까 공기청정기가 많이 없었는데 요새는 이제 시민들도 공기에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이 식당 내에서 공기청정기 가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세가 나가니까 공기청정기를 받는 식당들이 늘고 있거든요. 1위안 정도, 한 180원 정도인데 뭐 어쨌든 뭐 이 받는 것에 대한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 네. 또 하나가 시민들이 캐나다산, 이 로키 산맥에 청정한 공기를 모아둔 네, 이 공기를 요새 좀 많이 사고 있다고 합니다. 공기도 사는군요. 예, 그만큼 정말 중국의 스모그가 상당히 심각한데 중국 환경부에서 밝힌 이 중국 스모그의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자동차의 매연가스고요. 그 다음이 이제 석탄가스, 그러니까 공장에서 사용하는 것, 그리고 난방에서 아직까지는 석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난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국의 스모그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최근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면 되겠죠, 근본적으로. 그렇죠. 자동차의 매연가스를 줄이려면 요새 경유가스 뭐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 경유차를 폐지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폐차를 시키는 것이죠. 최근에 네. 중국 내에서 실제적으로 연기를 많이 내뿜는 자동차들을 폐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고 또 물대포를 쏘면 되겠죠. 비가 내리면 네, 아무래도 세종 효과가 있는데 네네. 그럼 우리가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인공강우를 시행한다든지 네. 실제적으로 지면에서 대포를 갖다 놓고 하늘로 물을 쏩니다. 그래서 물대포라고 하는데 물대포를 쏘므로 인해서 이 수증기가
이 먼지가 수증기에 달라붙어서 떨어뜨리게 하는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고 매년 거의 한 수백조 원을 쓰거든요. 네. 네, 그런데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뭐 중국의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하려면 자동차를 줄여야 되고 공장 가동을 줄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되지만 사실 쉽지 않죠. 지금 개발을 해야 되는 그렇죠. 입장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중국발 스모그는 상당히 계속될 것으로 앞으로 보이고 한반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계절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중국발 스모그에 사계절 내내 대비를 좀 해야 됩니다. 네, 해결이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동혁 기자와 함께 기상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